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아까 저도 여쭤봤지만 그동안 어디서 나냐. 국채 발행한다. 근데 그거 진짜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1억을 주는 거는 국채로 줍니다. 처음에 국채로 포기해 주는 1억 거는? 주는 거 부채 탕감위해서 2천조를 풀죠. 예. 그리고 일단 상류층은 안 주니까 예.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을 70% 줄여요. 70%를 70%를 줄여서 국민 배당금을 줘요. 150만 원씩. 그럼 그럼 무슨 그 말이냐면은 70%가 쓰여야 된 게 안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를 전략하고 국민한테 돌려주는데 간단한 것이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예.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200조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지출이 600조예요. 600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3배가 뛰었습니다. 연 24%씩 뛰었어요. 네. 국가 지출이라는 건 국가 예산입니다. 1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산이 200조 할 때 그때 우리 국민의 경제 성장률이 3%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입니다. 늘었는데도. 3배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경제가. 예. 국민들의 생활은 형편없이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지출을 3배로 늘린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뭐 등등등 좀 그거에 늘어난 거는 예.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전체 지출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1%도 연관이 안 돼요. 그럼 다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한다고 나눠놓고 나눠 다 쓴 거지. 사라지는 나눠서 거예요, 다 어딘가로. 방만한 경쟁으로 쓴 거죠. 코로나 해나가는 때문에 돈을 내가 다- 세금이 갑자기 많이 거친 거 아닙니다. 세금도 굉장히 많이 사실 올렸잖아요. 올렸죠. 그만큼 또 본인들이 쓴 거고 어찌 보면. 근데 또 하나는 부자들의 세금은 많이 공제를 해줬어. 그게 한 200조 됩니다. 공제한 게.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 원래 지금 아이러니하지. 정부가 재벌들을 조금 이렇게 네.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서민들은 빚쟁이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적어도 국민들은 일자리가 늘 수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 일자리가 확 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국회의원 하고 있던 100명 사람들 무보수 명예직 300에서 100으로 100으로 그다음에 200명은 없어지고 그 월급만 해도 엄청 돈이 많이 네, 생기겠다. 국회의원 3,000명의 보좌관은 없어지죠. 한 명당 10명이라는 그 3,000명 보좌관도 없어집니다. 아, 예산을 안 줄여도 거기서 돈이 또 생기겠군요. 그렇죠. 100명으로 돌아가는 거는 본인 책임지고 경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치라는 게 원래 더 많은 국민들을 한꺼번에 통합 의견을 100% 모을 수 없으니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모여서 정치를 그래 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대의제죠. 근데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전 국민의 의견을 클릭 들을 한 수가 번으로 있지. 들을 수 있으니 들을 원래대로라면 그 정치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가 필요가 없는 거긴 해요. 대의민주주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론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만 또 워낙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돌아갈까? 갑자기 다 없애면? 미국이 네. 인구가 3억이잖아. 근데 국회의원이 비율로 100명이에요. 보자면 국회의원 100명입니다. 상원이 100명이에요. 우리가 300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인구가 3억인데 우리보다 6배가 많은데도 국회의원이 100명입니다. 하원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상원이 상원이죠. 법적인 예, 결정을 예, 예.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국회의원이 상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원의원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 낭비에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쵸?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잘 안 돌아가는데 고정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적자야. 그죠? 주식에서 고정 비용이 대한민국이 너무 커서. 예. 맨날 600조의 매출을 올리는데 지가 다 닦아서 버려요. 회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미국이랑 비교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많다라는 거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 줄이자는 그럼요. 얘기는 총재님 아니어도 확 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해는 부동산 사람이지, 제일 정책처럼 먼저. 확 이렇게 하는 맛에 차츰 줄여주세요. 혼란이 좀 없어 더 이상 혼란을 겪고 일체 싶지 혼란이 않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76조 1항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 긴급재정 명령권을 명령권. 가지고 1억을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죠. 바로. 안 혼란스러워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그렇죠. 매번 150만 원씩 주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국회는 줄이는 거 자기들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투표 바로 들어갑니다. 1억씩 받았으니까 국민들이 실감이 찬성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만큼 지지를 한 거니까 한 국민들이. 거니까 국민들이 그 편 지지를 들어주겠죠. 했으니까. 예, 편 그래서 들어주겠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기서 국민투표를 하면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 저 사람들 정신교육 때 보내고 줄여라 100명으로. 궁금하긴 하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 만약에 나라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게 큰 충격을 받을까? 이렇게도 돌아가는 나라였었어? 이제까지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하룻밤중에 정신교육 때 다 가 있습니다. 정체인데? 밤중에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무서워요. 정신교육 때 다 입소가 되고
조용해져요. 아, 설마 진짜로 현실판 오징어 게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자꾸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여야에 중독이 돼 있어. 그게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예. 너무 여당 아니면 야당만 대통령이 돼야 되는 줄 알아. 허경영이가 하면은 정치판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야. 허 총장님 말씀이 근데 좀 시대를 앞서간 건 맞아요. 지금 하신 그 사실입니다. 말씀도 예전에 무조건 틀면은 공중파 몇 개, 혹은 늘어봤자 종편 몇 개에서 꽉 잡았지. 맨날 나오는 패널들 여기 들면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막 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사평론을 했다면 유튜브라는 매체는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자유롭거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게 많이 오픈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 허 총재님의 이런 얘기들 예전에 못 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검색하면 볼 수는 있잖아. 볼 수는 유튜브에서.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 이상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번 등장? 대선 때. 아, 이번 근데 대선 백마 때 타고 나타난 그거 말고요?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판넬 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지율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아니 갖고 오신 거 왜 지금 다 끝나가는데 얘기하세요? 아, 그거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 문재인이 뭐예요? 15만 좋아요, 명. 댓글, 공유 다 보면 누적이에요? 안철수가 3만, 심상정이가 3만, 이재명이가 2만 3천이죠. 그럼 여야 정치인 다 합쳐야 내 것만큼이 안 되죠.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네요? 페이스북이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이 더 솔루션이다 보니까 해결책을 좀 명쾌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려면 또 명쾌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쭉 나열하지 않고 좀 명쾌하게 진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이거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다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도둑놈들이 아, 정치인들을 말씀하시죠.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 때 보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명쾌한 진단,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진단하셨어요. 국가가 힘든 건 국민들 때문도 아니고 국가가 어려워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도둑놈이 많아서다. 자, 이 진단에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궁금한데 허경영의 솔루션은? 전 국회의원 300명은 전부 정신교육대로 들어가고 계엄하에서 정신교육대 들어가. 계엄하에서 그걸 국민 계엄이 없이는 대통령이 불법이죠. 취임하자마자 1억 준 다음에 제2에 150만 원씩 주려고 하니까 그건 국회를 통과해야 돼. 국회의원들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려면 국회의원들 해줄까요? 안 해주죠. 당연하죠. 국민한테 국민투표해요.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허경영 대통령 뜻대로 하세요. 뽑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지하신 지지하죠. 분들은 하겠죠. 그러면 그게 예. 압도적이에요. 그럼 바로 개헌합니다. 바로 계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중에 너무 궁금해요. 90%와. 정신교육대 네. 꽉 찹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많은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허 총재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만약에 또 허경영 후보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워낙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은 일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예. 5번째 오징어 게임, 허경영 게임이 나간 게 있는데 네. 뭐냐면은 방송사들 중에서 허경영을 초청해가지고 여야 대선 후보와 토론을 하는 그런 걸 한번 하면 시청률 33%를 우리가 보장해 준다는 게임입니다. 진짜 허경영 후보가 그런 토론을 한다면 33%는 넘어설 거예요. 틀림없죠? 허경영 게임 right now.